일단 제가 나온 김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예, 무려 2000페이지예요. 그래서 자랑만 하고 또 갖고 가면 또 욕먹잖아요. 그 갖고 온 김에 제가 드리고 갈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 강의를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일 반응을 잘해주신 분한테 한 것도 드릴 거예요. 저렇게, 네. 벌써 후보가 5분이 보여요. 마지막 질문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신 분한테 또 한 권을 드릴 거예요. 네. 대신 세무사님, 저는 이거 꼭 가서 공부해서 나는 양도세 정복하고 말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선착순 5분한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될 거예요.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수준 있는 분들이 금방 나오긴 해봤지만, 여기 애인하고 별장하고 오피스라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 이게 질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친구가 갖고 있는 게 좋다.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야, 이거. 별장 얘기만 하고 있어, 별장, 그거는. 무슨 애인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친구가 하는 게 더 좋아? 남의 애인 친구를?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예? 유지비가 비싸다. 아직 지금 30대 안 넘어갔죠? 애인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 아, 근데 별장 빌려주는데? 네? 유지비가 들어간다. 유지비가 비싸다. 유지비가 비싸다. 이런 분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완전한 경험을 못한 거야. 다시 또 여기 중간에 진짜 해보실 것 같아요. 딱 인상 보니까 뭐예요? 뭐? 아니 말씀해보시라고. 손 들다고 왜 또 얘기를 안 해요? 웃기만 해. 유지비가 비싸다. 아, 유지비가? 네. 그런 것은 별로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봐, 여기 옆에. 정답! 있으면 귀찮거나 있으면 골치 아프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 사모님 이름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제가 직접 사인해서 드릴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제가 거의 이틀에 3일에 한 날씩 우리 사무실에 황사한사 분들이 오시는데, 이놈 오피스 때문에 그래요. 왜 오피스에 사고 친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문제 내면 틀리는 문제가 있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 그럼 뭐 골라보는지 아세요? 침대 골라버려, 침대. 광고가 침대는 가구 아니라니까. 그걸 골라버린다니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분들이 광고가 뭐예요?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 네? 그런데 내가 팔 때 아무 생각 없이 팔았어. 근데 우리 오피스텔 어떻게 됐어?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놨어. 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으니까 추징 안 당하려고. 면세전용은 추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입자한테 뭐라고 했지, 단서를? 주민등록 안 옮긴다는 조건도 줬잖아요.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가서 나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잘하겠잖아요. 그래서 주택 아닌 줄 알고 벽구등 팔았어. 근데 세무서는 뭐라고 그래?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면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택세에 들어가본다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오피스를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오피스. 아니 그 사이트를 왜 갖고 계세요? 당장 가서 팔란 말을 못 해갖고 고민 좀 해보세요. 예? 팔아버려. 진짜 없애버려. 예, 애인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한 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부동산을 자주 거래한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거래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쩌다 한 번씩 거래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일단 팔고 봐. 뒷수습은 나중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잘 듣지도 않아. 그리고 귀가 약해. 잘 모르는 사람한테만 서로 물어봐.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해? 다 사전에 알아보잖아요. 한 사람한테 알아보는 것도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가. 정말로 유능한 분이 있다, 전문가가 있다, 그럼 또 그거 또 알아봐.
이재용 부회장님이 증여세 얼마 내시는 줄 아는 분? 이재용 부회장님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그거 관심 없으세요? 예? 16억. 현재 얼마 갖고 계신지 아세요? 한 160억 갖고 있는 줄 아세요? 16억 냈으니까 한 10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혀 감각들이 없어. 거기에 남은 사람 갖고 있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공식적으로는 6조, 비공식적으로는 10조예요. 얼마 냈다고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 있어요? 다들 이상한 얘기 좀 할게. 얼마 있어? 솔직히 말해서 100억 넘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있어. 한 4명 계시네, 4명. 그쵸? 근데 이런 양반 어떻게 사고 빵빵 쳐갖고 2억, 3억, 5억 막 내? 우리나라 세수가 지금 양도소득세 계속 남아돌아요. 아시죠?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돼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달성됐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내서 달성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펑펑 사고 쳐갖고 내서 세수가 초과 달성돼버렸다고요. 저는 강연을 가지만 돈 받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못생겼어. 자존심이 있어야 되니까 돈 받고는 안 해. 근데 무료로 가긴 해. 왜? 세금에 대한 저는 홍보대사일 뿐이에요. 정말 일반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니까.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고를 안 치신다고. 근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사고를 안 치실 분들이에요. 예? 근데 뭐가 많은 문제가 있어. 여기 보시면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냐? 내가 이런 강연을 한 30번 들었어. 인터넷 가서 네이버 다 쳐봤어.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웬만큼 내가 알아. 선무당이라고 하잖아. 선무당 벌써 아시잖아. 우리 수준이 딱 나오네. 근데 선무당은 사람을 키워줘요, 잡아요. 여러분은 선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내가 그게 무서워 죽겠어. 우리 사무실에 이런 분들 딱 오시잖아요. 상담할 때부터 말이 안 먹혀. 자기 얘기만 해, 우선. 자기만 해. 제가 이렇게 얘기만 또 딴지 걸어. 아, 이렇게. 그럼 내가 하다가도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자기도 조금 이제 미안한지 좀 듣는 척해. 그런데 나가서는 결론이 뭐냐면 제가 좀 더 고민해보랍니다. 이럴까. 예. 그런 분이 내 것만 해결하면 상관없어. 남의 것을 또 해결로 다녀. 돌아버린다니까. 우리 사무실 오신 교감 선생 한 분이 부동산을 그거를 팔고 팔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자기가 살고 계신 전세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세나 한번 알아보자 하고 알아봤더니 가격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내놔보세요. 내놨는데 그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좋은 분이 만났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계약금 바로 준다고. 아니 내가 세금이나 좀 알아보고 봅시다. 내가 장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데 세금이 나오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세무사도 만나보고 세무공무원도 좀 만나보고 상담 좀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장기 임대사 등록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주택세 안 들어가니까 지금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중개업자가 또 놀러 왔어. 그 사람이 또 한 마디 또 오는 거야. 아이고 저기 엊그제 우리 사업자도 그 핸드폰도 소개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철됐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살려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더 해. 나도 요즘에 강연 몇 번 들었는데 그 얘기 똑같이 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횡단보도 가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래요? 10명 중에 2명은 한번 이렇게 쳐다봐줘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2명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볼래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대여섯 명이 같이 쳐다본다니까. 친구 3명을 데리고 하늘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이 사모님 어떻게 됐겠어요? 교감 선생님? 3명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팔아버렸어. 팔아버렸어. 지금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벌써 28명이 전부 알고 있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집은 무슨 요건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돼? 장기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려는 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고요? 예? 5년? 왜 10년이 갑자기 또 나왔어요? 언제 돈 바꿔버렸어? 예, 이거 다 아시잖아요. 2년 거주 요건이 따로 있는데 그거 장기 임대사가 등록만 했다고 그냥 그 특허도 팔았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3억 나왔다고. 3억. 왜 남은 인생이 아까워요 지금? 아니 전체 재산이 10몇 억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중에 3억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 망쳐본다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 앞에 상담 딱 하는 순간 제가 진짜 마음 탁 무너져 버려요. 제가 원래는 98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이 세부 사무소 내가 최소한 8년 내가 지금 잔뜩했어. 사고 친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진짜 강연 안 하고 다 이겼어요? 네, 여러분들도 20명만 모아. 그리고 나와서 강연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셨어요? 박수 한번 쳐봐, 여러분. 어제 그젯밤에 또 한 번 오셨어. 근데 이 내용은 강연 들어가봤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제 그제 예약 받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세무서에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세금이 몇백만 원인 줄 갔는데 세무서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세금이 몇천만 원 나왔어. 몇천만 원 더 돼. 아, 7, 8천 나와버린 거예요. 왜? 5억에 신랑이 5억에 사가지고 2010년도에 샀잖아? 5억에 샀어요. 그런데 2016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5억 7천에 팔았어. 얼마 남았어요? 에? 7천 남았으니까 집값이 세금 나왔잖아. 장기부 특공제하고 세금 내려오면 대충 계산되죠? 얼마 나왔으면 얼마나 안 되니까 그것도 아들 둘하고 당신까지 세 사람에게 해놨으니까. 에? 당신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한 거지. 세금도 분산되고, 그래서 지금 몇 푼 안 되고 갔는데, 7, 8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여기 퍽 나가버렸잖아요. 하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상담하는 분이, 안수남 세무사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수금을 입수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전화번호 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짜고 치는 고수일 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내 전화번호 적어줬겠어요. 혹시나 가보라고. 근데 거기서 삼성세무서에서 우리 사무실 오는데 185m밖에 안 돼. 그거 오다 사고 나버렸다니까. 그거 오다 사고 났어. 만났어요. 세무사님 무슨 일이 돼요? 우리 신랑이 세상에 5억 주고 사서 암으로 걸려갖고 죽었는데 세금 어째서 이런 세금 나온답니까? 2016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10억까지는 없다고 그러니까 한 6, 7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좀 세금 좀 아는 분.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저기 선무당이라니까 그러네. 왜 하지 마라 그래? 왜? 미달됐을 때 상속이 미달됐을 때 세금 신고해라고 해야 안 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신랑 부모 큰일 나겠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이따 고경희 세무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겠지만,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반드시. 왜? 내가 지금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평가액이 내가 8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연립주택이 5억도 사놨는데 2016년도 평가액은 2억 3천인가 밖에 안 돼. 우리 김철종 세무사님이 일제 얼마로 나왔던가 그때 평가? 2억 3천, 기억력 저장하잖아요. 2억 3,600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5억 7천 판결로 되니까 얼마나 걸려졌어? 왜 2억밖에 안 돼, 또? 막 깎어. 3억 4천 가까이, 3억 4천 나온 걸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아파트예요? 매매사례가가 있겠어요? 못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우선 신고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 다행히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감정평가가 잘 나올 것 같아.
이제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소극감정을 해서 구수청에 집어넣으면 구수청은 인정 안 해줘요. 안 해줘.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판사님들은 억울하면 인정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억울해요, 안 해요? 남의 일이지만 생각해보시라고. 신랑 죽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지금 3명은 동의를 안 하네. 남을 거라고 인정을 해주면 있어야지. 억울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이거 다 준다고요, 판사들한테. 재판 가야 돼. 비용은 들겠죠? 그래도 구제 방법은 다행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예? 그래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어떻게 그 양반 해결해야 되잖아.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세금이 넘쳐나게 나온다니까. 넘쳐나게. 한 번 더 기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 더 듣고 싶죠, 이거? 어째 이렇게 남 세금 나온 거 보면은 나는 기분 좋은지 몰라. 근데 이거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진짜 오기 되고 살이 되는 그 얘기죠? 2016년 11월 21일 날 74억 받기로 과수원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2016년 11월 21일 날 했다고요. 며칠 날 했다고요? 다시, 며칠 날? 11월 21일. 계약이 11월 20일이에요. 근데 잔금도 11월 21일 날 받기로 한 거예요. 얼마를? 뭔 소리예요? 지금 이런 기억이 왜 했어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앞에? 74억. 지금 땄잖아요. 74억을. 이렇게 74억짜리를 계약한 날 잔금 처리가 다 끝났다. 매도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네? 여기서 소장이 딱 나오잖아. 매도자가 뭐가 급해야 돼요? 왜 매도자가 일시불로 다 처리하려고 그래요? 매도자가 왜? 매도자가 급해요? 매수자가 급해요? 74억 정도는 거래를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잘 감이 안 오죠? 한 사람은 재벌이요, 재벌. 한 사람은 재벌이라고. 누가 74억 한꺼번에 어떻게 결제해요? 재벌이에요. 그 땅은 기필코 사야 돼, 기필코. 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주자마자 바로 그날 듣기 없었던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거는 당일 결제친 거지. 그게 1년 전에는 50억 밖에 안 갔던 거예요. 1년 버텨갖고 돈 24억이 늘어나니까 이 사모님은 어떻게 했어? 와, 2억 20년 전에다 벌었다고 그냥 돈 일시 받고 끝나버렸어. 근데 그 사모님이 12월달에 우리 사무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계약서 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세금이 계산돼 버려요. 날짜 40일 땡기는 바람에 세금 얼마 더 내게 되는 줄 아세요? 10억을 더 내게 돼버렸어. 2015년도 말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공제 안 해주다가 호도로 개정을 했어. 해주도록. 근데 그것도 단서를 뭐라고 붙여놨냐?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팔아버렸다니까. 장기보유 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무사에서 건의하고 여러 사람이 건의하고 교수들이 건의하니까 12월 2일 날 법이 개정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준다. 2017년 1월 1일 날 양도한 거는 장기보유 특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세금이 10억이라고요. 10억. 얼마? 여러분 10억 없는 사람 여기 계신 분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환장한다니까. 계약 날짜는 잘못 떴다니까. 그러기만 해? 거기다가 과수원 그랬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었잖아요. 15년 18년 된 것이 5,500주나 있어. 5,500주. 양도소득세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양도세 물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왜 그것도 한꺼번에 쓰잖아? 왜 그것도 한꺼번에 쏘시냐고. 그거 시스 평가해보니까 한 10억 넘어가. 그거는 그나마 안순환이를 만났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제해서 깎아준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자, 파리세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할게요. 자,
자, 부동산 파리 대책은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주택에 한정한 거예요. 주택. 토지는 빠졌어요. 건물하고. 토지는 빠진 거고, 두 번째는 전국이 아니라 투기 우려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투기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만 적용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일단은 요게 출구 전략으로 해준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에 배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공무임대주택이라는 것이 10년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말까지 한 10% 끝났을 텐데, 이걸 2020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기억적으로 해주셨듯이, 이거 우선 여기 투기지역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투기지역은 어딘가 봐봐. 서울의 11개 구하고 세종시까지 해서 12개 지구가 고시가 되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우리 세법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분양권이라든지 뭐 재개발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법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큰 영향가가 없다.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자, 투기지역은 올해 당장 8월 3일부터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세율이 얼마? 10%부터. 올해 당장 8월 3일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서울 11개 구하고 세종시는 당장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걸린다.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내년에 이거는 될 건데 내년 4월 1일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40개 지역은. 예. 거기는 20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그리고 장특공제를 폐지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때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 중과 규정은 다 하시고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것 중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됐잖아요. 그쵸? 예, 추가됐다. 분양권 전매했을 때 지금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다른 거를 무조건 50%로 지금 내년부터, 이건 내년 1월부터요. 1월 1일부터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요거는 올해 8월 3일날 취소한 것부터고,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고, 3월 말까지 유예를 된다는 거죠. 투기적 30대 이상은 올해 8월 3일날 당장 시행하는 거다. 그런데 다주택 중과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주택을 다주택 중과 규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첫째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아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모든 주택이지만 다주택 중과 규정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수도권과 광역시권은 모든 주택이 중과세 대상이다. 어디하고 어디요? 수도권과 광역시.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군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빼요. 기타 지역으로 빼. 그래서 기타 지역이라는 데고 하고 지방도 여기는 가액 낮은 것을 하지 말고 3억 넘는 것만 중과세. 3억 넘는 것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일단 중과세 대상 주택이 되고 중과되는 지역에 소재를 해야 중과세. 두 가지가 같이 겹쳐야 돼. 중과세 대상 주택이긴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2억짜리가 하나 있고 천안에 2억짜리가 5채가 있어. 중과 대상 주택은 몇 채? 예? 천안에 5채는 중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천안은 저쪽으로 가니까 수도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전적을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는 충청도예요. 예. 세종시에 2억짜리가 2개 있어. 청주시에 4억짜리가 2개 있어. 세종시에 있는 2억짜리 팔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 다 고등학교 다 나왔다면서 그러네. 아까 앞에 말한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중과대상 주택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종시가 언제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돼버렸어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일 뿐이지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타 지역.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투기재개를 하더라도 기초재개이기 때문에 주택가액이 얼마짜리 해야 돼요? 예? 3억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억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집이 어디 있는지 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 지금 첫째, 8월 3일부터 바로 중과세 되는 것은 아까 서울 11개 구하고 세종시에 있어야 되고, 대신 서울에 있는 것은 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중과세인데, 세종시 거는 3억 넘는 것만 중과세다. 일단 정리되셨어요? 내년 4월 1일부터는 어디까지 확대가 돼? 이제 경기도 7개. 그쵸? 그 다음에 부산 7개구. 그 다음에 세종시도 포함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그렇게 해서 40개 것만 중과세가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보세요. 대구시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야. 여기에 4억짜리 5개가 있어. 중과세 돼야 안 돼요. 대구 수성구는 법이 이제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보완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걸리면 중과세 헛돌빼야 되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더 투기가 바란다 부르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이 더 부르는 거예요. 투기과열이 더 부르잖아요. 근데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라면 투기과열 안 하면 말 돼요? 형평이 안 맞잖아. 법이 어떻게 고쳐지겠지만 정부에서 발표가 안 들어온다면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는 어떻게 되겠어? 성남시 분당구. 중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분당구가 수도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분당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 성남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성남에서 분당구 제외라고 돼 있는데 제외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것은 아웃라인만 여러분이 알아라 그랬어.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해드린 거는 여러분을 선무당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주택 판단해서 내가 된다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다주택자라고 인정이 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니라고 판단하실 때는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 받으셔요. 내가 세계에 있는 부동산 다 넣으라고는 안 할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리스트 다 넣으시라고. 다. 무허가가 됐든 펜션이 됐든 상속받았든 내가 증여받았든 예? 지금 방치를 5년 동안 해놨든 지금 중국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든 용도문을 했든 안 했든 다 내놓으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주택자 빠져나가는 제외 규정이 있으니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소득세법상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빠져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오늘 시간 없어서 다 가르쳐줄 수 없지만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단기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주택은 없어요. 왜? 임대주택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임대와 준공무임대 두 가지밖에 없죠. 단기임대 4년, 준공무임대 8년. 근데 우리 여기 세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5년을 하고 그랬잖아. 5년. 5년짜리는 임대주택법에는 없어요. 그럼 뭘 단기임대란 말이냐? 단기임대 4년짜리를 1년 더하면 여기서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준공무임대 사업자 중에 제가 가액 기준 6억을 놓았는데 여기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원래 준공무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는 요거 가액 규정, 규모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준공임대주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 세제택을 받으려면 조특법상 감면을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세법상 감면을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되고 가액 기준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7평 이하면서 10억짜리는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놓고 숫자 집어넣으면 내가 헷갈려 버릴까. 숫자에 나가시구나. 규모는 주택 면적은 적용받지만 주택 가액은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저축법상 갖는 대상은, 예? 그러니까 국민주택금을 이하만 됐으면 1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6억짜리라는 걸 집어넣냐? 중과세를 배제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가액균이 적용되는다니까. 중과세 적용도 안 받으려면 6억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 6억. 네. 그래서 요걸로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시간 놓고 또 제가 다 쓸 수도 없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 드린 거 있다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전화로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제 시간에 지금 시간 기다리고 계신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